탄소를 잡아서 땅속에 영원히 묻어버린다? 혹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?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탄소 포집, 활용, 그리고 저장 기술, 우리가 CCUS라고 부르는 기술이죠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80배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5년까지 지금보다 무려 80배나 더 많은 탄소를 잡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?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한편에서는 이걸 기후 비상사태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, 이걸 수조 달러가 걸린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. 전 세계의 돈과 기술이 지금 이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우선 CCUS가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. 쉽게 말해서 공장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? 이걸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전에 딱 붙잡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파이프 같은 걸로 옮겨서 예전에 석유나 가스를 팠던 텅 빈 땅속 깊은 곳에다가 영원히 저장해버리는 거죠. 아니면 이걸 원료로 써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 근데 왜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걸까요? 그냥 모든 공장을 전기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여기 보이는 이 화학식들이 정말 중요한데요. 철광이나 시멘트 같은 산업들은요, 단순히 공장을 돌리려고 화석연료를 태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제품을 만드는 그 화학 반응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그냥 뿜어져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친환경 전기를 쓴다고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일단 나온 가스를 잡아내는 것뿐입니다.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를 붙잡아서 저장하기까지 그 전체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까요? 이 CCUS 산업의 핵심 단계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스들 속에서 이산화탄소만 쏙 골라내는 포집 단계. 그리고 이걸 액체처럼 만들어서 옮기는 운송 단계. 그 다음엔 땅속 깊숙이 안전하게 묻어버리는 저장 단계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걸 묻는 대신에 뭔가 쓸모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활용 단계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엄청난 돈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?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죠.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. 압도적으로 미국과 유럽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막 불붙기 시작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거인이 시장을 완전히 이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. 그럼 왜 하필 이 지역들에서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까요?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. 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정부예요. 각국 정부가 쏟아붓는 막대한 보조금이 이 거대한 산업의 엔진이 되고 있는 거죠. 특히 미국을 보면요, 이게 정말 파격적입니다.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. 이걸 통해서 이산화탄소 1톤을 땅에 묻을 때마다 무려 $85,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. 이건 기업들한테 탄소 묻으면 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유럽이나 영국도 질 수 없죠. 수백억 달러짜리 펀드를 만들면서 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전체 과정에서 사실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또 돈도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이죠. 바로 포집 단계의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기술은 화학적 흡수법이라는 건데요. 특수한 화학 용액을 써서 배출가스가 그 용액을 통과할 때 이산화탄소만 딱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이에요. 특히 발전소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 속에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이라서 현재는 거의 표준 기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.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.
포집 공장을 돌리는 데 드는 비용 중에 전기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. 왜냐면요,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용액을 다시 쓰려면 이걸 뜨겁게 끓여서 이산화탄소를 떼어내야 하거든요. 바로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. 기업들이 효율을 단 1%라도 올리려고 그야말로 필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. 그래서 이 공정의 핵심은 아주 정밀한 측정과 제어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. 최고의 효율을 내려면요, 공장 내부의 압력, 온도, 가스가 흐르는 속도, 불순물이 얼마나 섞였는지, 심지어는 기계의 미세한 떨림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해야만 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대한 필터 같은 게 아니고요, 완전히 데이터로 움직이는 최첨단 기술 산업인 셈이죠. 자, 이제 탄소를 성공적으로 잡아냈습니다. 그럼 이걸 어딘가로 옮겨야겠죠? 바로 이 운송과 안전이라는 지점에서 이 산업은 또 다른 거대한 기술적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.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옮기는 방법, 그건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새로운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할 수천 킬로미터 길이의 이산화탄소 전용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. 하지만 이게 마냥 안전하게만 한 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. 여기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. 2020년에 미국 미시시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,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이 터지면서 주민 수십 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. 안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, 바로 부식 때문이에요. 아무리 잘 걸러내도 포집된 이산화탄소 안에는 아주 약간의 물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게 파이프 안에서 만나면 탄산이 만들어지는데, 이 탄산이 쇠로 된 파이프를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파이프가 약해지고 결국엔 뻥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요즘 기술 혁신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요, 바로 미리 예측하는 기술입니다. 수백 킬로미터짜리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 센서를 쫙 깔아두는 거예요. 이 센서가 파이프의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압력, 뒤틀림 같은 걸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사고가 터지기 훨씬 전에 부식이나 누출이 의심되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CCUS라는 이 거대한 산업의 기회와 기술,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억 달러의 돈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.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과연 이 기술은 우리 인류를 위한 영구적인 기후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저 화석연료 시대를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정교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